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리더스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는 동백섬 리더스쿨 월요일 만나서 반갑고 목요일 만나서 신나고 한 번 더 만나면 아주 작살나겠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화이팅! 리더스쿨에 오시면은 옆에 친구들하고 자극받아서 진짜 안 나오던 열정도 나오고 꿈도 더 굳히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전업하고 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2번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을 해야 일이 된다. 리더스쿨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정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백섬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대구에서 참석했습니다. 우리 리더스쿨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월요일, 목요일 우리가 리더스쿨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접하지 못했던 그 출근의 습관 잡히면서 우리가 더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스킨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리더스쿨 많이 참석하세요. 화이팅! 월목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 같이 만나고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는 게 좋아요.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안녕하세요. 홋카이도 마감 주간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 랑연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MC 김장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 출발의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인데요.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주간에 더 랑연 라이브 진행을 맡게 되어서 설레기도 하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을 향한 출발선이 저와 함께라면 이번 아주 제가 뜨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는 박재현 MC님과 오픈빨이라는 주제로 제품의 오픈빨, 시스템의 오픈빨, 기회의 오픈빨을 만났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석세스 트립을 향한 우리의 도전, 우리 팀 확장의 노하우와 확장의 힘으로 끝까지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번 주 한 주 준비된 게스트들의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루팅의 3요소는 나의 열정, 그리고 꾸준한 관계 유지, 그리고 상대의 개인적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표현되는가요? 그리고 꾸준한 관계 유지로 상대의 타이밍을 알아차리나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내가 주도하나요? 이번 한 주는 나의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얼마나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을 간절히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새롭게 시작함과 동시에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을 반드시 내 손 안에 넣겠다라는 그 각오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 더 랑연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액션 굿뉴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 액션 굿뉴스는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을 향한 리크루팅의 현장 스토리를 담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리더는요,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 컨택으로 신규 BR을 4개월 동안 4명이나 창출하신 리더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일까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유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TNT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대 스폰서 사장님은 임효정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안동근 유재조 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 목요일 리더스쿨에서 이렇게 만나 뵙다가 또 랑ion라이브 아침 미팅 더 랑ion라이브에서 또 우리 사장님을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오늘 랑ion라이브 첫 출연이시더라고요. 먼저 1분 말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전직 주얼리샵을 저희 친정어머니와 함께 한 15년 정도 운영했었고요. 저는 평생 고민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라는 고민 때문에 안 해본 게 없던 시기에, 우연히 이제 동네 언니로부터, 너는 왜 살이 빠지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 언니가 건강 체크를 한번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일피일 이 언니가 해주지 않아서, 한 2달을 기다리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센터가 어디냐고 직접 제 발로 찾아가면서 이제 인연이 되었고요.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제 몸이 썩은 거예요. TR을 할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TR 라인티를 결정하게 되었고, 시스템 안에서 한 90일 정도 내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결과 제가 근육량이 한 2kg 정도 증가하고 체지방만 한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진짜 초등학생 하나가 나갔어요. 77 사이즈에서 55 사이즈로 사이즈가 변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TR라이트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가도 물어보시고 어딜 가도 물어보셔서 진짜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6,000포인트를 마감하면서 대리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3.3 헬시 클럽 시스템에서 체지방이 우리 10kg 가까이 빠지고 사이즈가 77에서 5가 변화되고 그리고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이 멘트가 제일 귀에 싹 들어오는데요. 일주일 만에 6,000포인트로 사업을 결정하셨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홋카이도 소세지 드립은 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전유주 사장님 같은 리더를 만나시면 일주일 만에 6,000지불로도 충분히 홋카이도 소세지 드립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대 4명을 리크루팅 하셨더라고요. 그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유플레이하고 저희 하는 리더스쿨을 계기로 제가 일대 찾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에러에 넣고 그 다음 달에 마감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에 ER 사장님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리더스쿨 시작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초대받았던 랠리에서 제품의 유통권과 그 유통권을 저는 대리점 분양권을 준다는 말에 저는 사실 사업을 결정했었거든요. 아, 이건 비즈니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제가 초기 열정으로 한 분을, 한 네 분을 이제 리크루팅 하면서 루비라는 타이틀이 되었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분양 대리점이 분리가 되고 나서 잘 유지할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연차가 좀 되니까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내 리더스쿨을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제가 할 일, 내 대리점 분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제가 할 일에 집중하니까 현장에서 프로슈머와 보상을 풀고 정기 구매와 우리가 지금 많은 프로모션들을 활용하면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4명을 리크루팅 하셨는데요. 이 4명의 각각의 스토리가 또 남달라요. 이 4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너 사장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촌 동생 엑스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아파트 이사를 가면서 이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사이 암투병을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마넥스와 유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친구도 자기 상황이 그런지라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었고 지금 파트너 사장님 되셨고요.
두 번째 파트너 사장님은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 1년 정도 우리가 홈파티를 하면서 매주 뭐 소소하게 친목 도모도 하고 마사지도 하면서 회원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던 중에 이제 해독을 하는 친구들이 몇 분 나왔어요.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LY를 넣고 대리점이 마감된 케이스고요. 세 번째 파트너 사장님은 이제 떡볶이집 사장님이신데 프로모션 마인드 360 프로모션 때 내가 프로슈머와 보상을 풀어줬더니 LOL 한번 넣어보겠다고 하셨고 그걸로 다 마감까지 하신 분이 계시고요. 자, 네 번째 파트너 사장님은 옆집 동생인데요. 제가 이사를 오고 이 친구가 전직 간호사였다가 퇴직하고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이제 쉬고 있던 찰나에 엘베에서 몇 번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언제 커피 한 잔 해요? 라고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초대했고 이제 데몬과 뭐 이런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양자 측정, 네파데이 초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도 이제 지금은 사업을 알아보고 이번 달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이 사촌 동생 엑스 와이프 리더스쿨에서 네. 엑스 사촌 동생 와이프라고 해서 조윤주 사장님 전 남편의 사촌 동생의 와이프인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사촌 동생의 전 와이프. 네, 네. 최근에 또 다시 만나겠다고 했고요. 또 홈파티를 통해서 미용실 원장님 컨택됐었고, 또 프로모션의 기회로 떡볶이 사장님께서 또 사업을 알아보시고, 또, 새로 이사 온 옆집 또 동생이 또 컨택이 되고,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리크루팅을 하신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또 그 중에 뭐 뉴플레이를 함께한 파트너가 있어요. 제일 애매한 사촌 동생 엑스 와이프와 함께 이번에 뉴플레이 함께 하셨어요. 그 얘기 한번 네. 나눠볼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가족이었던 사이라 저희 남편이 요번에 초대돼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세 명이 차를 타고 가면 참 조금 서먹했어요. 가는 내내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행사를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되게 편안해졌고 또 저녁에 진짜 박경림 토크 콘서트 이런 걸 끝나고 이제 오면서 굉장히 조금 습한 날씨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2차로 저희끼리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 서먹한 관계가 풀어졌었고요. 1차 세미나나 이제 본사에서 마련해준 숙소 이런 걸 보면서 그 파트너 사장님이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가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고, 이 회사의 배려와 이런 스케일이라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유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프리즘 아이오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셨던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암 환자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정밀 검사를 받아요. 병원 가서. 그래서 세포의 수치 같은 것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프리즈마이오가 나온다면 파마넥스를 먹기 전후에 대한 데이터를 내서 훨씬 더 파마넥스의 위력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포부를 또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육블레이를 다녀와서 가슴이 뛰었지만 파트너 사장님 또한 다시 가슴이 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사촌 동생의 전 와이프인데 얼마나 좀 서먹하고 불편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리크루팅은 누구에게나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전달하셨고 또 함께 그 행사를 잘 즐겼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리더스쿨에 함께 또 참석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그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네, 옆집 동생인데요. 제가 이제 이 동생이 파트너 사장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어, 실내 형성을 하고 난 뒤에 당연히 저희는 실내 형성이 되고 나면 뭐 대본이나 디바이스 체험 같은 걸 해드리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정기 구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네파데이에 초대되고 또 그룹장님의 미팅을 통해서 이 친구가 비즈니스를 좀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돈 버는 구조가 좀 다르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리더스쿨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다. 여기 와서 너도 한번 배워보자. 라는 말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는 7살, 3살 제 친구를 요 아이를 등한시키고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 두 분이서 이렇게 센터에 출근하는데 굉장히 두 분이 되게 너무너무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 옆집 동생이었네요. 7살, 네. 3살 아이를 등원시키고 빠르게 또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리크루팅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거, 어떤 걸 집중하면서 리크루팅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유스킨 비즈니스는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장님의
1대1 미팅을 통해서 큰 숲을 보여주고 작은 시스템과 초대 세미나에 초대하면서 비즈니스에 젖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유스킨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런 Y 유스킨을 깨달은 BA 사장님들에게 프로슈머와 보상을 얹어서 그들도 저처럼 현장에서 떠들 수 있게 그게 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유주 사장님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초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룹장님 앞에 초대하고, 시스템에 초대하고, 강의에 초대하고, 리더스쿨에 초대하고. 아, 정말 사장님을 얘기를 듣다 보면 초대가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리크루팅의 열정이 쭉 유지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로 이렇게 매달 한 명씩의 이 리크루팅과 BR 창출이 가능할까요? 아, 그건 월목 돌아가는 리더스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리더스쿨 덕분에 열정이 식을 내야 식을 수 없다는 게 비결이고요. 일주일에 2번 출근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비즈니스의 감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장님과 1대1 미팅을 연결함으로써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리크루팅 되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다시 깨어나게 해주신 대구 TNT 시스템과 그룹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역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딱 표준 답안이 있어요. 시스템 때문이다. 스폰서 때문이다. 근데 결국은 그 표준 답안이 제일 쉬운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리더스쿨에서 우리 전유주 사장님 늘 굿뉴스 발표하실 때마다 정말 후광이 네, 번쩍번쩍입니다. 홋카이도 소세지 트립 달성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 도전 중에 계시나요? 빨리 네. 달성하셔서 우리 내년 홋카이도 소세지 트립에서 아주 멋지게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사장님의 비즈니스 목표와 꿈을 네, 선포해 주세요. 네. 저는 1대 6명의 평생 친구를 찾고 그들과 함께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는 게 제 목표고요. 서혜선, 박지우, 이은미, 이희정 사장님들이 랑연 라이브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2년 안에 팀메이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와, 1대 6명의 평생 친구, 또 이름도 다 호명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처럼 이렇게 사업을 열정적으로 잘해서 이 랑열 라이브에 또 파트너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유주 사장님의 목표와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을 향한 마감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리크루팅이 되어지면 한 주간에도 기적 같은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C 원픽입니다. 이번 주 MC 원픽은 유즈그룹의 이선정 사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29년간의 교직 생활 후에 추가로 100만 원만 더 벌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인데요. 연금 소득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소득 덕분에 요즘에 행복한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에즈락 트루페이스 제품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이선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TNT 유주그룹에서 사업하는 이선정입니다. 이번 주 MC 원픽을 맡게 되어서 참 기대됩니다. 제 1대 스폰서는 정영인 사장님이시고, 그룹장은 이지석, 김정아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바로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공유를 하고, 갑자기 PPT가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에즈락 트루페이스 본인 또 후기를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또 나눠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공유해 네, 보겠습니다.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만 네, 해주시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네, 이번 주 오늘은 에이지락 투르페이스 그 제품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바르죠. 리파이닝 토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토너를 만났던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토너는 없었다. 자, 리파이닝 토너는요, 단순한 스킨이 아니에요. 아시죠? 에센스 같은 그런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 고농축 토너인데요. 여기 피부를 깨우는 퍼스트 광채 토너라는 표현이 있죠. 피부 바탕을 준비하는 그런 첫 단계 부스팅 케어 제품인데요. 바르자마자 정말 와, 깜짝 놀랐어요. 바르자마자 바로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결이 바로 정리되고요. 피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토너만 발랐을 뿐인데 리프팅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피부 중에 표피, 진피 있죠. 근데 그 피부의 그 진피에 있는 섬유화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합성해서 피부 조직의 구조, 탄력, 수분 유지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리파이닝 토너에 들어있는 아데노신, 그리고 오미자 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내 피부를 리프팅 시키려고 이미 준비를 다 시켜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바르는 화장품에 좋은 유효 성분, 영양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도록 부스팅 역할을 해주는 토너예요. 자, 여러분 토너인데요. 안티에이징, 탄력, 리프팅이 아주 탁월한 제품이에요. 바를 때는요, 일반 토너는 어때요? 솜에 묻혀서 닦아내죠. 근데 이거는 화장솜이 아닌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찹찹 바르죠. 만약 평소에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 리파이닝 토너를 바르기 전에 핑크 바이옴으로 먼저 닦아내고 바르시면 더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리파이닝 토너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부스팅이죠. 그리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챗 GPT에게 리파이닝 토너의 장점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에이즈락 기술, 뉴스킨의 핵심 기술이죠.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케어해 주는데요. 단순히 겉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젊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챗 GPT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진피의 섬유화 세포, 이 섬유화 세포는 나이가 들면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능이 약해져서 결국엔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락 기술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려내는 그런 토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피부결을 정돈시키고 모공을 케어해준대요. 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에 남은 잔여 노폐물이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시켜줘요. 그리고 모공을 정화시키고 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 토너를 바르고 나면 피부가 갑자기 깔끔해지고 정돈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수분과 영양 공급. 토너지만 보습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고 나면 당기는 그런 현상들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 후속 제품들의 흡수를 돕는 프리토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피부 탄력을 강화시켜주는데요. 여러분 그 트루페이스 라인 자체가 탄력과 리프팅 집중 케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늘어지지 않고 탄탄해지도록 도와주고요. 다섯 번째, 피부 흡수력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죠. 후속으로 바르는 에센스, 세럼, 크림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피부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토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너인데 토너가 아닌 거예요. 자, 리파이닝 토너는요, 토너 기능뿐만 아니라 에센스 기능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너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파이닝 토너를 토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발라주면 토너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에센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화장품에 에센스, 수분크림 이런 기능까지 같이 이 토너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 트루페이스 에이즈락 에투르가 개변 판매할 때는 굉장한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에센스 기능까지 함께하는 강력한 토너. 발라보고 싶으시죠? 그리고
에투르 사용 전에는 반드시 이 리파이닝 토너를 정말 많이 발라야 해요. 이유가 제가 사실은 에투르가 나오기 전에 투페이스 라인을 다 사용했었어요. 레티놀까지. 그런데 리파이닝 토너와 이 퓨처 세럼이 들어간 에투르를 사용하니까 얼굴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에투르를 사용할 때 반드시 리파이닝 토너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한 번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용했는데도 피부 수분 함유량이 33%가 개선이 되고 피부 장벽과 피부톤이 각각 17%, 12%가 개선됐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에투르를 한 달을 사용을 했어요. 2주도 아니고 한 달. 자, 이 눈 밑에 주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항상 눈 밑 지방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사진 찍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 눈 밑에 주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모공이 늘어져가지고 처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모공으로 인한 이런 피부 처짐을 어떤 토너 하나만으로 또는 에이즐라 기술이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토너는 없었다. 맞나요? 사용하고 싶어지죠? 오늘 리파이닝 토너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토너는 없었다. 리파이닝 토너에 대한 우리 MC 온픽 준비해 주신 이선정 리더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강변연합 강의장 이 강의 내용인데요. 오늘 저녁 강의가 강사님은 허솔 사장님이 맞으신데 혈당케어 강의에서 뉴스킨 온라인 마케팅 나를 브랜딩한다는 것이란 주제로 강의 제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하시면 비즈니스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오후 2시에 정원영 프로님의 알스케어드 집중 탐구 시간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곽정환 리더님의 사업 설명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으로 이 강변 강의장을 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수 월요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는 엔잡 아카데미 초보 리더들이 들어와서 뉴스킨 파마의 제품을 아주 기초를 잘 다져지고 있는 그런 강의들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금 엔잡 아카데미가 사업을 입문하는 분들, 또 회원분들,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제품의 컨셉이나 내 제품의 기능을 좀 더 디테일하고 쉽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저녁 9시 엔잡 아카데미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석세스 트립입니다. 이번 한 주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 마감 주간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주를 진행하는데요. 9월 21일까지 내가 핀업으로 석세스 트립을 가시는 분들은 9월 21일까지 1대 라인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LT는 9월 30일까지 마감을 하시면 되고요. 스타비알로 내가 석세스 트립을 도전한다라는 분들 또한 9월 21일까지 스타비알 과정을 통해서 BR이 되시고 남은 기간 동안 OV 달성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진행했던 3개월간의 프리즈마이어 엠버서더 달성 기간입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데요. 각 그룹에서 원팀이 되어서 스포츠 사장님들의 프리즈마이어 성금의 기회에 나의 스탑 포인트가 1점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비아 사장님들의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다음은 8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티알미와 함께 가벼운 여름나기인데요. 지금 제품이 많이 빠져서 9월 21일까지 예정하고 있지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품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TR31 패키지, 그리고 TR미 쉐이크 패키지, 그리고 쉐이프S 패키지까지 9월 21일까지 여러분들 홋카이도 석세 트립 마감을 위해 이 제품이 많은 회원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9월 18일부터 또 새롭게 출시되는 말차 맛 티알미 석세스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티알미로 집중해서 해독과 빼독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제품인데요. 선물로 티알미 쉐이크 단호박 한 박스도 주어지지만 21포, 7개 스페셜 기프트 3박스가 주어지는 말차 맛을 처음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뉴플레이에서 이 말차 맛을 먹어봤는데요.
녹차 맛을 좋아하는 저는 이 말차 맛 쉐이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는 녹차 맛 쉐이크가 조금 달았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차 맛 쉐이크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8일부터 진행되는 TRME 석세스 패키지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어드바이스 키트 에즈락 투르페이스 심플 키트.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홋카이도 석세 트립을 위한 마감 주간에 이 제품이 효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당 6개 주문 시에 에즈락 라인 콜렉터도 증정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이 신제품의 기회가 또 비즈니스의 기회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의도적 노력입니다. 오늘의 의도적 노력은 나의 열정을 표현하자입니다. 언니, 나를 믿고 지금 당장 이 기본 세트 한번 써봐. 라거나, 제품 사용해보면 나를 더 신뢰할걸? 라거나, 6개월 정도 후가 되면 언니 이 제품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업자가 될 거야. 라거나, 나에게 되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라거나, 화요일이나 목요일 언제 시간 되세요? 그 세미나 꼭 들으세요. 라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언니 굉장히 행운이 될 거야. 지금 언니 상황에서 이 비즈니스는 제일 쉬우면서도 언니의 니즈를 꼭 채워줄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멘트로 오늘 하루 보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의도적 노력은 나의 열정을 표현하자입니다. 자, 다음은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 마감 주간의 부제로 리크루팅 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 잔잔한 카리스마로 파트너들의 리크루팅 현장을 돕고 내가 선한 마음이면 리크루팅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고 이 리더의 리크루팅을 바라보는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조현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TNT VIP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네. 대구 TNT VIP 사업하고 계시는 조현주 리더님.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우리 리더스쿨에서 만나 뵀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님의 마이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큰아이와 둘째가 모두 다 아토피였고요.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한의원, 피부과, 그리고 각종 민간요법 안 해본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시누이인 아가씨가 그 약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누스킨과 파마닉스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비즈니스를 미루고 있다가 지금 현재 2천만 장자이신 류제조 스폰서님을 보면서 아,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함을 발현시켜서 특별남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이 아토피 때문에 신우를 통해 뉴스킨을 전달받았고 또 리더 사장님을 통해 이 평범한 삶이 아닌 비범한 삶을 꿈꾸시면서 뉴스킨을 시작하셨네요. 어떻게 리크루팅 되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어떤 아, 이 비범함이? 네, 저는 86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87년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제가 다니던 학과가 역사학과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조금은 이제 선봉장은 아니었지만 돌을 던진 세대예요. 그런데 스킨의 바디바 데몬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그 바디바 데몬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쇼킹했거든요. 2001년도에 제가 바디바 데몬을 봤을 때, 아, 이게 도대체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와서 30개의 비누를 제가 직접 슈퍼마켓에 사서 그걸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면서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다. 바디바가 너무 좋구나.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나름 정의로운 마음과 순한 마음이 함께 합쳐져서 아,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대구에 시집을 오게 된 사람이어서 사실은 대구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아는 사람이 인맥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대구에서 아는 인맥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3명에서 한 그룹이 백만장자가 탄생하는 그룹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계속 제가 파고 파서 7번째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사장님, 네, 네. 네. 뉴스킨을 처음 입문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였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의 구조였죠. 돈을 버는 구조.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였기 때문에 당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사장님의 그 정의로움, 나 원래 정의로운 사람이었어라는 거 앞부분에 티업해 주셨고요. 또 제품을 만나면서, 야, 이때까지 내가 만난 제품들이 다 이랬단 말이야? 라는 또 마음이 드셨다고 했고, 그리고 사장님의 선한 마음이,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선한 마음과 정의로움이 전달되다 보니, 백만장자 그룹도 생기고, 또 LT라인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현주 사장님은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 달성하셨나요? 네, 이미 벌써 달성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네. 네, 팀에서 지금 몇 명 달성을 도전하고 계신가요? 네, 큰 그룹을 제외하고 10팀이 지금 도전 중입니다. 큰 그룹을 제외하고 지금 10팀이 또 함께 도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석세스 트립을 준비하면서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팔로우하고 계세요? 팔로우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일단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어떤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나를 더 설득해봐. 나를 더 설득해줘. 나한테 확신을 줘. 라는 구조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밀림에 가면 고라니는 작은 소리에 움츠려들고 숨는 곳을 찾죠. 하지만 사자는 그 작은 소리에 아, 먹잇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기회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전달하라는 거. 이걸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명언 같은 게 나왔습니다. 고라니는 작은 소리에 숨어버리지만 호랑이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 먹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다. 나 좀 더 설득해봐. 나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스세스 트립을 도전한 파트너들이 또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 그냥 겁없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 리크루팅을 해야 한다. 리크루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왜 리크루팅 해야 될까요? 네. 지금 30년 전보다 물가가 4배, 5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임금이 7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강남 집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동산이 17배에서 19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벌어서 모으는 시대라는 사실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도대체 어떤 무기가 있어야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에서도 돈이라는 것이 제 몸의 척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몸, 온몸은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모든 장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척추가 한번 무너지면은 그 모든 장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듯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다른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뉴스킨 리크루팅은 재정적 웰빙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일은 상대를 주인으로 만들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주인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서로가 어우러지면서 각자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 참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크루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30년 안에 오른 물가, 인건비가 7배, 부동산이 17배, 18배가 올랐는데 우리는 돈을 벌어서 이제는 부자 되긴 어렵다. 돈은 내 몸의 척추와 같다.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주인으로 살듯이 누군가에게 주인의 삶을 주자. 그래서 우리는 꼭 리크루팅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크루팅 할 때 반드시 하는 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크루팅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전략을 짤 것이고, 지금 또 에투르가 나왔기 때문에 에투르 전략, 그리고 또 임상, 진짜 많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열정은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포장을 한다거나 꾸며서는 열정은 절대로 전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푸는 것이 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지금 SNS나 각종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고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2001년도에는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무엇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진짜 많은 화장품들이 있고요. 진짜 많은 성형외과가 있고요. 진짜 많은 건강식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제품이 최고고, 그리고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진짜 많이 풀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은 첫 번째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의 주변이 납득이 된다면 이거는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최고의 전략은 나의 열정이다. 이 열정을 유지해야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제대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리크루팅을 할 때 꼭 하고 계신 거는 보상이다. 뉴스킨 보상만큼 정말 탁월한 보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규를 리크루팅하고 또 리더로서 또 신규 리크루팅을 후원하고 계신데요. BR 유지가 또 잘 되는 그룹이에요. BR 유지 비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BR 유지 다들 누구나 사실은 꿈꾸잖아요. 더 많이 담고 그리고 담은 그들을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진짜 함께 커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 누구나 다 꿈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은 리크루팅도 BR 유지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아니면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어떤 몸을 씻고 그리고 땀을 씻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내 마음의 때를 씻을까? 과연 몇 번의 때를 씻을까요? 그 때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더스쿨에 지금 전국적으로 리더스쿨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스쿨에 오면 나의 마음의 때가 그냥 저절로 씻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한테 용기, 그리고 자신감, 이런 무기들이 스스로 그냥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끝점과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소비자를 만나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데모를 했어요. 2시간 동안 데모를 했는데, 제가 초보 사업자였기 때문에, 우리 주름패 가는 붓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주면서 덜덜덜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2시간에 그 데몬, 그리고 저는 뉴스킨에, 죄송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 낯선 이름도 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수첩에다가 데몬하는 순서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는 그 수첩을 보면서 데몬을 했거든요. 2시간이 딱 데몬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처음으로 데몬을 했던 그분이 파운데이션을 하나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을 하나를 주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 파운데이션 하나의 주문을 보고
이 사업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누군가는 내가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와, 내가 이렇게 2시간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모르고 잘 설명을 못했던 저한테 파운데이션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끝점이 스스로에게 장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긍정적인 끝점. 얼마 전에 우리 조현주 리더님이 마음의 보석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보석이 되고 내 마음에 쓰레기를 품으면 내 마음이 쓰레기통 된다고 항상 어디서 저런 명언을 갖고 오시지 하는 그런 명언들을 막 날려주시는데요. 오늘 내 마음의 끝점을 한번 정해보자. 그게 홋카이도 스세트 트립의 끝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5년 우리 조현주 사장님의 목표와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홋카이도 트립에 지금 네, 10조가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조를 무사히 이제 홋카이도 트립을 완성시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업자를 30명의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거, 네, 그게 올해 2025년 12월까지 제 목표입니다. 와, 열조의 파트너 서세스 트립 달성을 미리 축하드리고요. 30조의 신규 BR 창출도 미리 달성하셨다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홋카이도 서세스 트립 이 마감 주간에 현장의 리크루팅 이야기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 제 비즈니스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파트너들에게 늘 트립에서 보자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조규철 스포서님. 네, 안녕하세요. 조윤주 사장님은 여기 랑앤 라이브 첫 출연 맞죠? 맞나? 치사하게 이제서야 나오네. 나- 남편 김종규 리더님은 여러 번 나왔었는데, 하여튼 계속 미루다가 본인이 나왔나 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나오면 또 현장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모두들 보면 다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쵸? 자기는 이렇게 나가서 얘기할 정도가 안 된다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렇게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죠? 김정아 리더님? MC님? 홋카이도 트립 마감 주간이요. 그쵸? 이번 주 주제가 계속 홋카이도 트립 마감 주간입니다. 이번 주 21일, 일요일이죠. 21일 날이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굉장히 1년에서 큰 행사에 마감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석세스 트립이 단순히 트립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축약하는, 함의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업 리더의 입장에서도 얼마만큼의 석세스 트립을 가냐. 그러면 신규 리더가 얼마큼 나와 있냐, 1년간. 예,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신규가 진입이 됐냐, 안 됐냐. 신규 리더가 나왔냐, 안 나왔냐. 소비자가 많이 나왔냐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는 이제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가장 큰 결과로 보는 게 석세스 트립, 즉 신규 리더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도 홋카이도 트립 마감 주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이제 기억이 나시나 잘 모르겠지만 정신 차린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어떤 거랑 똑같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한번 써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거는 사업에서 제가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네, 긍정적 착각을 하면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부터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 착각. 착각보다는 이제 긍정적 착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저의 강의 주제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강의 주제가 있죠. 뭐 실제로도 있고, 뭐 관점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성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강의를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저는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는 그 강의가 제가 살면서 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누스킨에 맞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긍정적 착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트립 마감 주간이기도 하고, 어,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끝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한테 낙관이라고 하는 말과 긍정이라고 하는 말 좀 구별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낙관이라고 하는 말 있죠.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낙관주의자다. 이런 말은 받아들이는 마인드예요. 낙관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잘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고 결과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에 해당돼요. 이거는 사람의 태어날 마치 태생적 기질이에요. 그냥 미래를 밝고 희망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기질이에요. 너무너무나 부러운 기질이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프리즈마이오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낙관적인 분들의 보라가 많이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파마엑스를 때려 먹어도 보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파랑에서 보라가 왔다 갔다 해요. 저 지금도 보면. 어찌됐건. 낙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낙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러워해야 될 기질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인드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하여튼간 그렇지만 미래를 밝고 희망적으로 보는 그런 태생적 기질이긴 하지만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고 결과도 힘들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좋게만 보지 않아요. 현재 상황을 좋게만 보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긍정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긍정한다는 말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좋게만 보지 않고 인정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수반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더 스피치 해야 될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긍정적인 착각이에요. 긍정적 착각. 그럼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낙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 기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항상 걱정스럽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야지 음, 그게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도 잘 안 찌고. 그렇죠?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매사 걱정이야. 잘 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그런 부정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 기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긍정주의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부정적인 기질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낙관적인 기질처럼. 그래서 긍정적인 착각은 다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이게 결론이에요. 낙관적 기질의 긍정적 착각, 그리고 부정적 기질의 긍정적 착각. 그럼 여러분들은 기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정적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낙관적 기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뭐 리더 중에서 최윤용 사장님도 낙관적 기질이고 문희선 사장도 아주 대표적인 낙관적 기질이죠. 여기 앞에 앞면에 김지영 사장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성향이 부정적 기질이야. 매사가 걱정이고 응?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특별히 막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걱정이 그다음 걱정이 또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이 낙관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다 긍정주의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 착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긍정주의자예요. 낙관적 기질의 긍정적 착각, 부정적 기질의 긍정적 착각.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관적 기질의 분이라면 긍정적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태생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본인의 노력을 대가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낙관적이기만 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죠. 결과가 없어도 또 낙관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 낙관적이냐에 따라서 낙관적인가 낙관적 기질에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낙관적 긍정주의자냐, 부정적 긍정주의자냐. 어찌됐건 긍정주의자죠. 그 긍정주의자의 시작은 긍정적 착각인데 낙관적 기질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부정적 기질에 긍정적 착각하는 부정적 기질의 인 사람은 긍정적 착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자꾸 말로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난 트립을 반드시 갈 거야. 몇 어카운트 반드시 갈 거야. 이거를 부정이 오죠. 왜냐하면 현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걱정스럽고 저 사람이 이걸 해야 되고 나도 이걸 해야 되는 게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뻔히 보이는 이 부정적 기질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낙관적 기질인 사람은 말로 표현 잘해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 기질인 사람은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서로 여러분들이 기질을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을 잘 이해하십니다. 결론. 낙관적 기질의 긍정적 착각은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 기질의 긍정적 착각의 긍정주의자들은 말로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홋카이도 마감 주간 아직도 지금 가입해서 트루페이스 에센스 트루 에뚜루로 지금도 그 사람을 홋카이도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발림이 높다 어떻게다 음,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그만두거나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기질은 말로 뱉고 낙관적 기질은 그거를 말로 이미 뱉었으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리더 스피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 착각을 위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내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면 두 개 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 본인이 잘 압니다. 네, 이번 한 주 9월 21일까지 홋카이도 트립 마감 주간에 여기 계신 많은 리더분들이 내가 말로 선포하고 혹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긍정적 착각을 해내 가시면 오늘 리더 스피치로 조규조 스폰서님이 주신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 마감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의도적 노력, 긍정적 착각으로 나의 열정을 표현하자입니다. 저를 믿고 사업한 것을 분명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라거나 화요일이나 목요일 세미나 꼭 들으셔야 합니다. 라거나 어떻게 사업할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내가 어떠한 의도적 착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지냈는지 또 지내왔는지 오늘 저녁 하루 마무리 때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꼭 피드백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6일 리더스쿨 어땠나요? 9월에 첫 시작이 9월 1일이었다면 9월의 두 번째 시작은 9월 16일입니다. 9월 30일이 마감 날이라면 9월 21일도 우리에게는 마감 주간입니다. 9월이 절반이 지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9월이 절반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는 홋카이도를 반드시 트립으로 마감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확언의 시간이 되는 그런 더 랑연 라이브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랑연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 착각을 꼭 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현장의 리크루팅 이야기,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고 이미 달성한 또 리더를 모시고 어떻게 달성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달성 이후에 또 비즈니스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아침 9시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더 랑연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